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토익에서 파트 4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말씀드릴 영상인데, 우선 파트 3와 파트 4는 되게 비슷하면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트 3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파트 3에서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푼다면은, 파트 4에서는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파트 3와 파트 4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따진다면은 비슷한 거에서는 각각 그 지문이 나오죠. 대화나 아니면은 듣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똑같다고 하면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듣는 스크립트가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아니면은 3명이 나오고 이렇게 2사람, 3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파트 4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 사람이 말하다 보니까 대화의 텀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파트 3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남자가 말하는 말에서 문제점은, 아니면은 여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면은 이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면 여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은 파트 4에서는 그 대화 형식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말하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를 틀리게 되고, 그리고 파트 3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파트 3의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이제 검토하고 이제 다시 정답률을 높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해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파트 4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화 메시지와 안내 방송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행사나 아니면은 회사에서의 이제 전달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교통방송, 인물 소개, 제품 광고, 강연, 아니면은 관광 안내, 회의 메시지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많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화 메시지와 그리고 안내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안내 방송이라고 하면은 라디오 방송 아니면 TV 방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평상시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듣게 되겠죠. 어떤 안내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TV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대화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4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트 3와 파트 4에서는 항상 대화의 내용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유한하다는 거는 대화의 종류가 유한한 거예요. 안내 메시지나 아니면은 라디오 방송에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충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예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아이러니한 건데, 특정 지문에 국한되지 않고 되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나왔다면은 두 번째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라디오와는 조금 더 다른 방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TV쇼가 나온다든지, 어쨌든 라디오 방송이나 TV쇼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회차 문제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은 2회차 문제에서는 TV 예능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 국한된 방송의 형태는 아닌데 그래도 말하는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남녀와의 대화나 아니면은 남자 1명에 여자 2명의 대화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흐름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말을 할 거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어떤 문제를 말할 거다, 아니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명을 할 거다. 하지만 파트 4는 한 사람이 다 말하다 보니까 한 번에 문제를 다 말하고 원인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에 자신의 소속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흐름이 다르다는 게 파트 3와는 정말 다른 거죠. 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첫 번째 문제가 화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화자가 말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면은 두 번째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전화 메시지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부서의 누구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은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말하는 걸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 바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바로 한 번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2번 문제와 3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한 번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에 바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푸는데 집중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 보기는 항상 토익은 다 똑같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A라는 단어를 가장 유사한 단어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상위 단어로 바꿔서 이제 문제 출제하는 거는 토익의 가장 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 정보화 문제에서는 파트 3와 똑같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보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로 해당하는 걸 찾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팁이 뭐냐면, 파트 4를 공부하실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동시에 나오거나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동시에 나올 때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데 정말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트 4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45분 동안 이제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집중을 하겠죠.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파트 4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집중력이 약간 느슨해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느슨해진 집중력을 약간 더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누구나 45분 동안 완벽한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연습을 통해서 이제 올린다면 파트 4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토익 일시 공부법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짜 45분 동안은 계속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가함으로써 이제 제가 파트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팁은 이제 끝낼 건데, 첫 번째 형태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 이러한 문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면은 진짜 1번 문제가 화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화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2번 문제가 화자가 전화한 목적은, 아니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면 화자의 문제점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그게 다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을 정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토익 파트 4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노란 방송이 나오는데, 문제가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2번 문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면 이 방송의 주제는, 그리고 3번 문제가 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 저는 문제를 약간 끝까지 듣기보다는 뭔가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찍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3번 문제를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할 것은,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기상 예보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끝나고 이제 광고 듣고 가시죠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장 많이 나온 예가 이 뉴스 이후에 이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이 뉴스 이후에 기상 예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광고 듣고 가시죠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3번 문제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광고인데, 이미 이 광고라는 말 나오기 전에 일기예보라든지 아니면 인물 소개라든지 그런 걸 듣게 된다면은
사람이 이게 본능적으로 저는 찍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파트 4는 진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파트 4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항상 토익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예상한 대로 벗어나는 지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디오 방송이든 TV 뉴스든 아니면은 TV 방송이든 어떤 행사장에서 안내 멘트든 아니면은 강연이든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이라고 해야 되죠. 대화, 말하고자 하는 방식의 틀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껴오신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익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라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생겼거든요. 물론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 처음에 이제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정립해 나가세요. 이 문제는 어떤 강연이다. 이 지문은 뭐 회의 전화 메시지다. 아니면은 뭐 관광 안내다. 화자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딱 어떠한 틀을 스스로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예상 문제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만약에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난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형식에서 반복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기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틀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토익이라는 이제 학문이 높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접근하신다면은 정말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LC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귀차니즘과 방해 요소로부터의 그런 방해 작용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집중해서 하신다면은 진짜 금방 고득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LC를 하면서 천재나 이렇게 문제집을 풀면서 제일 느꼈던 게, 처음에는 진짜 30개 틀리고 막 20몇 개 틀렸는데 점점점 이렇게 주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제가 잘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런 대화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예상이 생긴 거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쌓여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처음에는 많이 틀릴 수 있는데, 그 틀리는 것들이 이제 책을 한 2-3권 이상 풀어보신다면은 정말 틀리는 개수가 줄어드는 게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은 토익 벽을 꼭 극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취에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